정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3년 6월 17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6일 금유경주 무더운 날씨에 진행됐던 금유경주였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 금유경주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금일 성적표인데요. 마지막 경주 그리고 첫 경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좀 잔잔하죠.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요경주의 경주 수가 줄어들면서 되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이 선전하는 구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배당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다음 주까지는 금요일이 제주가 9개, 또 부산이 7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사항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은 마지막 두 개의 경주만 보시면 되는데요. 영원파워 늦발했거든요. 늦발하고 제일 인코스를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경주도 보시면은 특급 캠프도 1번 게이트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인코스만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코스를 선택을 하는 게 부산 경마는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수가 기승을 하는 1호 경주의 출전 마필들 가운데 노리시면 되는 말도 있고 저도 아주 세게 노리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인 사항들을 1호 부산 경주에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주가 전체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돼도 최근 토일의 경주는 항상 어마어마한 배당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일의 경주 또 시원시원한 배당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고, 그리고 음성정보 서비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17일 토요경주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혼전입니다. 서울 경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저배당 경주가 거의 없어요. 1경주도 이제 인기마 접전 구도로 보여지지만 2세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고요. 2경주도 마찬가지고 중후반부에 진행되는 이런 경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6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 계속 배당이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제주경마도 최근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 배당이 많이 나올 거고 배당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잔뜩 노리고 있는 배당 마필이 출전하는 경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적중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주에서 좋은 결과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7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는 1경주입니다. 문제의 경주죠. 시작하는 1경주 국산 육군 1000m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2세 신의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신마 경주 저는 저배당 안 합니다. 그리고 저배당 좋아하실 분들은 다음 경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1번 화선귀환 주행검사 선행나선 이후에 여유있는 걸음 보였거든요. 그리고 6번 가나파워도 주행검사 선행나선 이후에 여유있는 걸음 보였습니다. 그러면 1번이 쏘고 6번이 그 외곽을 따라가면 1번, 6번으로 끝나는구나. 아니면 선임마 이런 말들이 대안이 되겠구나. 그러면 그냥 저배당에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종합지 백판인 PNS 챔프라는 말입니다. PNS 챔프. 종합지 백판이죠. 하나 잡혀 있으니까. 자, 신마 경주는 주행검사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훈련 때 걸음입니다. 훈련 때 걸음. 이 48조 마방의 신의 마필들은 주행검사 굉장히 밋밋해요. 그래도 실전을 통해서 실전 준비를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엄청나게 변화를 보여서 데뷔 전 배당을 내고 입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5번 PNS 챔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그냥 그렇네. 아직 좀 가다듬어야겠네.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지만은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세 신마 경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2번, 3번이 들어와서 1000배가 터져도 돼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신마 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배당을 노려야 되고 그 중심에 있는 말은 5번 PNS 챔프라는 말이다. 그래서 시작하는 1경주는 5번 PNS 챔프를 놓고 배당 막권을 한번 노려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경마는 진짜 오늘도 금요 경주도 그렇게 느꼈지만은 정말 막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막 들어오는데
어쨌든 좀 좁혀지는 경주, 노리고 있는 말들이 출전하는 경주, 그런 경주에도 잘 적중을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의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7번 용해장군이 직전에 3착을 했는데 빠른 주로에서 3착을 했고 김경우가 기승하는 인기 1위 말이기 때문에 굳이 해서 이런 말을 찾아서 배팅하실 필요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제일 세 보이는 말은 4번 달탐사입니다. 달탐사. 그간 실전 모습을 보면 순발력도 부족하고 종반 끈기도 부족하고 다 부족해요. 그런데 직전에 데뷔 후 가장 주파 기록이 좋고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끈기도 양호한 것은 보였고 계속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앞선 전개를 펼칠 겁니다. 그래서 4번 달탐사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이경주입니다. 서울 이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주는 고배당은 아닐 겁니다. 중배당 막권을 기대하고 누리는 금일의 첫 번째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일단 5번 탐나 최강자가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7번 담정이 아르고 9번 원평 스카이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 제가 이번 경주는 초반부터 기세를 좀 잡고 가려고 여러분들께 전조표를 가져왔어요. 전조표 보이시죠? 네, 이 경주. 자, 일단은 5번 탐나 최강자가 압도적인 인기 1위입니다. 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탐나 최강자가 압도적인 인기 1위인데 박현우가 기승해서 추입, 박현우가 기승해서 선두 외곽에서 끈기. 그러니까는 펄포인트, 여러분들하고 제가 잘하는 말이죠. 나올 때마다 한구라 하는 말. 승군 첫 도전에서도 거의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코차이로 졌기 때문에 센 편성입니다. 근데 임기원이가 기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인기 1위인데 항상 강조해드리죠. 54조 마방의 인기 1위 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33조 마방의 인기 1위 말 조심해야 된다. 자, 담쟁이 하루고 뭐 있습니까? 말이 415km인데 선임으로 경주 진행해도 그만큼, 추입으로 경주 진행해도 그만큼. 원평 스카이 요때 한번 입상했어요. 근데 요때는 9번 게이트에서 전개 무리 없이 풀어갔는데 밋밋해요. 요때도 밋밋하고 별거 없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은 10번 스페셜 타임입니다. 예, 주행검사 보세요. 어때요? 땅하면 어때요? 맨 뒤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추입. 아, 그래서 데뷔전을 1200으로 선택을 했구나. 그게 아니라 1200밖에는 없어요. 3세가 이제 2세 마 접종 호도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이게 4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경주를 진행했던 5번, 6번 이런 말들이 땅 하자마자 인코스로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안토니오가 아예 잡고 최후위권으로 빠져요. 스타트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추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원래 스피드가 있는 혈통이고 앞서 나가면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고 훈련 때도 스피드나 탄력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인기마 별거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마필이죠. 다른 도전 마필들에 비해서 긴가민가 하는 마필이지만은 저는 기본 능력이 좋다라는 나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주 10번 스페셜 타임 놓고 배당 막권을 잘 적중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경주입니다. 예, 다음은 부산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입니다. 제주 이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지는 구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5번 장타 최강이 복승률이 100%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도 선행을 갖고 그 이전에도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했고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어쨌든 능력 발휘는 문제가 없고 8번 성선왕후도 제일 세게 부른 말이긴 한데 인기마죠. 순발력을 보이면서 직전에는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했더니 경주 종반에는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앞에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직전처럼 선두 외곽에서 힘만 배를 하니까는 더 잘 뛰었다. 이번에도 5번 장타 최강이 선행을 가면은 그 외곽에서 자리를 잡으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8번 성산황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삼경주입니다. 서울 삼경주는 국산 육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승부 경주로 공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고배당 막고는 저는 노리는 경주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1번 한강파워는 직전에 선입으로 그리고 중위권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도 3착밖에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7전 뛰면서 능력이 다 나온 거죠. 그리고
아치러너. 직전에 인기순위 6위였나 7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뭐 저도 추천했고 유튜버부터 현장에서 폭탄바람 불면서 최저배당 막군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직전 정도의 능력은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4번 쏘고 1번이 따라가면 그냥 저배당으로 끝난다. 시크릿 왕자는 발주가 안 되는 말, 취입하는 말, 뭐 이런 말들이고, 원더펄 룰즈도 직전에 취입으로 삼척했고, 뭐 가능성은 보이고 있는 말이긴 한데, 전에 이번 경주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아치러너가 순발력은 좋긴 한데, 선행마는 아니거든요. 그 외에는 선행마가 없습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쏘고 나가는 말이 분명 배당을 내고 들어올 텐데, 그 말이 바로 2번 디스커보이라는 말입니다. 54점 하방에서 샤프 선샤인하고 디스커보이를 동반 출전을 시켰어요. 그것부터 일단은 수상하죠. 여기에 이번 디스커보이가 재검을 받고 나오는데 예전에는 스피드가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땅 하면 그냥 맨 뒤에 있어요. 땅 하면 맨 뒤. 아무것도 못하고 꼴등했단 말이거든요. 근데 재검 때 모습 보니까는 스피드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9번 게이트에서 선두권 외곽 돌다가 직선에서도 다소 추진을 했는데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는 판단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번 경주 공백 있는 말 훈련 잘 시키고 주행검사 때 순발력 좋은 모습 보였고 빠른 말 없는 구동인데 뭐 있나요? 그냥 한번 선행으로 들이대 보는 거죠. 앞서 나가면 어차피 쫓아오는 도점 앞에 별다른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 3경주는 뭐 이거 얼마 나올까요, 배당이? 3배요? 이런 말들 나오는데 3배? 저는 배팅 안 합니다. 배팅 안 합니다. 차라리 안 맞추고 말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 디스커보이를 놓고 배당 막군을 한번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요 가운데 들어올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 들어오면서 막 고배당이 터지는 구도는 아닙니다. 이런 말들이 능력이 제법 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가운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10번 청룡시대입니다. 청룡시대.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힘한 배를 잘하면서 경주를 진행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그게 저는 독이 됐다라고 봐요. 차라리 외곽에서 스물스물 좀 외곽을 돌더라도 경주를 진행했으면은 직선주로에서 훨씬 탄력이 나왔을 텐데라는 직전 경주의 모습이었고, 자, 이번 경주는 발주기가 외곽입니다. 그리고 경주 초반에 마음을 먹으면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스피드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은 2번 달빛스타 같은 마필들이 빠르기 때문에 보내놓고 그 외곽을 따라가면은 오히려 외선 전개로 경주를 진행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고, 이런 말들이 상대적으로 부중이 많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경주 조건이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10번 청룡시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서울 4경주는 국산 5군 13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몇몇 인기 마필들이 배당판의 흐름을 주도하지만 저는 도전마를 노립니다. 일단은 1번 피어리스 직전에 9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1번 게이트 발주기점이 있고 선입으로 경주 진행할 수 있고, 2번 실버부스터는 직전에 선행을 나섰는데 선행 나서고 그렇게 잘 뛴 건 아닙니다. 그리고 3번 테이크머니는 선두 외곽에서 빠르게 경주를 진행할 거고, 뭐 이런 마필들이 기본 걸음이 있는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말은 외곽에 있는 10번 행복한 문막이라는 말입니다. 발주기가 외곽이고 조한별이 기승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일명 얘기하는 이제 배당판이 뜬다 그러죠. 저거 승부 없나 보다, 안 가나 보다, 그런 식으로 팔릴 거지만 저는 세게 봅니다. 원래 이 말이 데뷔 후 한 번 우승하고 한 번 입상을 했는데, 한 번 우승할 때는 하만식이 기승을 해서 선행을 시원하게 쏴서 1분 1초인가요? 굉장히 잘 뛰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따라가서 탄력이 계속 안 나오다가 직전 경주에서야 차분하게 경주 진행하니까는 탄력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제는 각질 변경에 성공을 했습니다, 말이. 그리고 이번 경주는 발주기는 외곽이지만은 뭐 이런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갈 정도의 스피드는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선입으로는 못 가겠죠. 발주기가 외곽이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해도 뭐 이런 말들 저는 별거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번 행복한 문막 이번 경주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중반 역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4등급 1000m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역시 인기 마필들은 몇 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리고 있는 말은 배당마입니다.
자, 3번 신우여신은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4번 전농미리도 직전에 입상을 했고, 5번 비채기사도 최근에 3연속 입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이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런 말들도 전적이 쌓여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예, 막 싱싱하거나 쌩쌩하거나 이런 계속 치고 올라가는 그런 말들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자,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8번 광해왕조입니다. 자, 직전 경주 후에 12주, 13주의 공백이 있는데 외부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제주 경마에서 외부 휴양 다녀온 말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중요한 게 객관적인 스피드가 가장 좋습니다. 이번 경주 출전 마드 가운데. 그러면 직전에 선두권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1110m 경주 거리에서 많이 버티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외부 휴양으로 말 잘 만들어 놓고 선행 쏜다. 그러면 버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8번 광해왕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우경주입니다. 서울 우경주는 국산 호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4번 밀리언 파티가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후속 마필들을 대차이로 이겼거든요. 9마신 차이로. 그런데 이번에도 선행이 유력해요. 5번 캔디 글러브 이런 말들이 빠르긴 한데 이런 말들보다 빨라요. 지르콘도 빠르죠. 그런데 일단은 4번 밀리언 파티가 선행을 쉽게 가버리면은 사놓고 후차골 찾아야 되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저도 4번에 인정하는 분위기이고 후차권으로 뭐 여러 마필들이 기본 걸음이 있는데 제일 세게 보는 말은 10번 라운시티걸입니다. 라운시티걸. 원래 이 말은 선행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추입도 하는 말이긴 한데 뒤에서 쫓아와서는 밋밋해요. 그래서 2회전 경주에 이혁이가 기승해서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최후미권 바닥에서 따라갔습니다. 근데 바닥에서 따라가도 탄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발주기는 외곽으로 불리하지만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하면은 뭐 3번 논스톱 썬더 정도가 뒷심이 있나요? 그 외에는 뒷심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강축은 있고 충분히 붙여볼 만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10번 라운시티걸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오경주입니다. 제주 오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기본 걸음을 갖춘 여러 대의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도가 막 분산돼서 혼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 대 마필들이 입상 도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배당은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7번 탐나우예입니다. 예. 직전처럼 타야 돼요. 이 말은. 이 말이 그 발주기가 좋고 그러면은 막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서 선행 가고 퍼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참고 경주를 진행하니까는 경주 종반에 끈기가 나오고 이 말이 가능성을 보였을 때는 또 입상했을 때는 항상 취입으로 경주를 진행했을 때입니다. 이번 경주 앞에 가는 말들이 별다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현진이가 알고 이 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전처럼 그냥 참고 있으면 기회가 옵니다. 종반에 역전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7번 탐나우예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육경주입니다. 서울 육경주는 국산 호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이번 경주는 중고 배당 막권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슈팅 1번 금성세계는 직전에 주로가 엄청 빨랐거든요. 그래서 7번 게이트에서 외곽만 돌다가 어부지리로 들어온 거예요. 2번 슈팅 리버스 최근에 선입으로 차분하게 따라간 이후에 탄력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해드리죠. 직선주로 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그리고 1300밖에 안 뛰어봤어요. 1700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3번 럭키파워도 마찬가지예요. 선입으로 차분하게 경주 진행한 이후에 버티는 정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어날수록 불리합니다. 불화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말이고 그냥 끝까지 참고 있다가 한 발 쓰는 말이고 8번 유레카 직전에 박으로니 기승해서 선두권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경주 종반에 서버렸어요.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쭉 넘어가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육경주. 예, 육경주입니다. 육경주. 제가 설명해드린 그대로입니다. 선두 외곽 서서 어부지리, 슈팅 리버스 제자리 걸음,
럭키파워 최적 전개 1300에서 버티는 정도. 불화산 끝까지 참고 있다가 올라오는 말. 그리고 유레카 직전에 박어른 기승에서 8번 게이트에서 전개 잘 풀렸는데 이 종반 타임 보세요. 3F 타임 42초. 마지막 200m 15초.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결국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말은 페더럴킹 밖에는 없어요. 이때도 차분하게 끝까지 참고 있으니까 어때요? 추입으로 입상을 했죠. 이때도 차분하게 참고 추입을 보였는데 미스 윈스 금성세계 앞에 가는 말들 이런 말들이 버텨버렸기 때문에 근소한 마신차로 오착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앞에 가는 말들 무너져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10번 페더럴킹 이번 경주에서는 다시 추입력이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고 이렇게 인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세게 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10번 페더럴킹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는 제주마 3등급 1110m 경주 거리로 진행됩니다. 4번 신앙태자가 직전에 선행을 나선 이후에 우승을 했는데 부담 중량은 많이 늘었어요. 불안하죠. 1번 삼다율풍은 최근에 잘 못 뛰고 있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놓고 공략을 하셔야 되는 말은 2번 동백동산입니다. 동백동산. 자 직전에 조이원이가 기승을 했어요. 2회전에 김경휴, 3회전 김홍권, 4회전 조희원. 최근 기승기수만 봐도 뭔가가 좀 부족하죠. 자 이번에는 박성광이 기승을 했습니다. 발주기 이점이 있어요. 순발력 있는 말이에요. 최대한 선두권에 붙여놓은 이후에 최선의 능력을 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박성광이로 교체된 이상 2번 동백동산은 이번 경주에서는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백동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혼합사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왜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하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전조표를 주고 보고 좀 말씀을 해드릴까요? 자, 일단은 1번 해피삭스. 여러분들하고 저를 아주 기쁘게 해줬던 말. 직전에 매직 그레이스 해피삭스. 쌍복식 40배. 메인 승부 경주 주력마권. 1번 게이트에서 정말 간신히 최선 다해 버티는 정도. 17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티지에너지 인기마예요. 땅하면 늦발에서 경주 중반의 외곽으로 좀 올라온 이후에 버티는 말. 경주 전개 잘 풀어가야 되죠. 또 어떤 말 있죠? 외곽에 자이언트 인디. 자,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끈기 보이는 말. 이때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했고 발주기 외곽이고 부담 중량 늘었죠. 또 인기만 누구 있을까요? 파이어 파워. 이때는 2번 게이트 순발력 보이면서 이때는 10번 게이트에서 밀고 와서 순발력 보이면서 끈기 보였지만은 이때 11번 게이트에서 무리 없는 경주 진행해도 늘어난 경주거리 정하지 못했던 말. 인기바가 별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노리셔야 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7번 슈퍼액톤입니다. 슈퍼액톤. 이동화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에게 정말 많은 배당마권을 적중해줬던 기수. 이제 쇄골골절인데 다 회복을 했더라고요. 조개하는 모습 보니까는. 자, 슈퍼액톤은 35전의 전적을 뛰었기 때문에 더 나은 걸음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경주를 진행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두권에 바짝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잘 뛰어요. 근데 이때는 2번 게이트에서 몰로가 참았죠. 1번 게이트에서 오수철이 참았어요. 5번 게이트에서 오수철이 참았어요. 걸음이 맨날 남아요. 맨날 남아. 뒤에서 올라오는데. 자, 이번 경주 빠른 발 누구 있어요? 해피삭스? 그 하나. 마이티객 순발력이 있거든요. 이런 말들밖에 없어요. 그럼 이동화 어떻게 타겠어요? 땅 하면은 막 밀어붙여서 둘 중 하나가 앞에 가면은 그 외곽에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꾸준히 뛰는 말입니다. 슈퍼액톤은. 그렇기 때문에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나면 슈퍼액톤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데 이번에 선두 외곽에서 경주를 진행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다부진 기수까지 기승을 했고, 자, 인기도는 한참 쳐져 있죠. 인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인기 6등 많이 봐줘요. 인기 6등. 그러면 충분히 노릴 만한 가치가 있죠. 그래서 7번 슈퍼액톤을 놓고 중배당, 고배당 마권을 잘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마지막 경주인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1등급
1200 경주 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좀 인기도로 신경 쓰지 마셔야 될 게 3번 미래군주는 직전에 장기간 공백 오랜만에 나와서 그냥 선행 쏴서 버틴 거예요. 그리고 6번 이룰성도 최근에 연속 입상하면서 승군 첫 도전인데 2등급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걸음을 보인 말은 아닙니다. 자, 제일 센 말은 8번 백록장원이라고 봅니다. 저는 백록장원 최근에 곽석이를 계속 기승을 시켰어요. 곽석이 왜 그러냐면은 감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발력을 끌어낸 것도 아니고 중반 탄력을 끌어낸 것도 아니고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타니까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문성호를 기승을 시킨 겁니다. 부담 중량에 관계없이 전력 승부를 펼쳐보겠다. 최근에 뭐 55.5, 56 이런 부중 달고도 기본권은 보였기 때문에 부담 중량 늘어난 게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번 백록장원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국산사고원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주도 중고배당 막권을 노리는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마존 킹 샤인온미 어떻게 뛰어야 잘 뛰는 말이죠. 모래를 안 맞게 경주를 진행해야 되는 말들. 그리고 5번 컴플리트 포스 역시 모래를 안 맞게 경주를 진행해야 되는 말. 그래서 스탈렛이 인기 1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따라가도 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빠른 말 외곽 있는 라운드 위켄드도 선행을 가야 잘 뛰는 말이에요. 예. 앞에 가는 말들은 어쩔 수 없이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할 수밖에 없던 구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을 기대하는 말은 1번 신한특송입니다. 신한특송. 자, 직전 경주 여러분들 한번 보실게요. 전적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좀 빨리 넘어와서. 자, 직전 경주 신한특송이 이렇게 1600 경주 거리도 잘 뛰었단 말인데 어떻게 뛰었어요?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한 겁니다. 공백 후 오랜만. 11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가세한 이후에 끈기가 부족한 것처럼 보였는데 자, 문제는 자, 출전 정보 보시면은 8경주 신한특송 여기 있죠? 신한특송이 직전에 뛰었던 경주로 볼게요. 자, 11번 게이트에 김효정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스피드가 있는 말이고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이게 어디 복장이든가요? 축구 복장 비슷한데 어쨌든 순발력 보이면서 쭉 선두권으로 밀고 올라와서 순발력이 원래 있는 말입니다. 이동화가 기승을 자주 했고요. 잘 제어하고 타죠.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공백 후 오랜만이었다는 겁니다. 실전 적응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었죠. 자, 이후에 차분하게 잡고 차분하게 잡고 있다가 인코스를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인코스로 쭉 들어갑니다. 쭉 들어가죠. 원래 선입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자리 잘 잡았죠. 자리 잘 잡고 경주를 진행하다가 이제 직선조리에 들었습니다. 이 두 대의 말이 들어왔던 거고 영영삭스 원더풀인디 제가 한 방으로 맞춘 경주 원더풀인디 추천했던 경주. 자, 여기서 경주를 진행해요. 영영삭스와 원더풀인디는 센 말이죠. 외곽인데 10번 스포블레이드도 센 말이고. 자, 이제 직선주로에 들어서서 이게 몇 미터가 남은 지점이냐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에 1110m를 지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기가 1200을 지나는 지점입니다. 1200을 지나는 지점. 그러니까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해도 1분 14초 정도의 기록은 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빠르기도 이때 주로 6. 아주 빠른 주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주 주기에 돌아왔을 때 1200 단거리 경주는 무조건 경쟁력이 있는 말이고요. 1200 단거리 경주는 경쟁력이 무조건 있는 말이고 발주기 이점으로 경주 전개만 쉽게 풀어가면은 아까 제가 페이스 이론 설명해드리면서 보여드렸잖아요. 1200 경주거리 이번 경주 1분 14초에 뛰는 말 별로 없어요. 스탈렛이 직전에 1분 14초 4 뛰었어요. 1분 14초 4. 부담 중량 오히려 늘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경마가 이제 산수 덧셈 뺄셈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페이스 이론에 따르면 당연히 1번 신한특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신한특송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신한특송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구경주입니다. 서울 구경주는 국산 3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이번 경주는 999 막권을 기대하고 노리는 경주로 공략을 합니다. 자, 일단 보실게요. 이번 경주도. 자, 거센 돌풍, 이스트 임팩트, 대박스타. 어떤 말이에요? 선행마. 한강보스는 월군 출전입니다. 월군 출전. 국산 3군으로. 베스트 천상은 선입으로 경주 진행해도 되는 말이긴 한데, 또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해도 탄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말도 아니에요. 54주 마방의 인기 1위 말이고. 트로팅 라일리 무슨 말이에요? 선행마. 선행마, 선행마, 선행마. 화이트퀸 역시 최대한 앞에 붙여야 되는 말. 울프플레이 앞에 붙여야 되는 말. 선행마 너무 많죠. 그죠? 앞에 가는 말들 어떻게 경주 진행할지 게이트에 열려봐야 알겠죠. 그래서 누구 노리셔야 되냐면은 8번 제다입니다. 제다이. 시간이 또 있네요. 전적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제다이는 원래 기본 걸음이 있는 말입니다. 20전 뛰어서 복승률이 근 50%에 육박하는 말이에요. 자, 이때 잘 못 뛰었더니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리고 재검받고 나와서 7번 게이트에서 뭐 해요? 땅하면은 맨 뒤에 있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거죠. 직전 경주도 컨디션은 조금 나아졌어요. 특별 경주였고 10번 게이트에서 땅하니까 어때요? 발주기가 불리하니까 참고 있는데도 경주 종반의 걸음은 많이 올라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인 트로팅 라일리 이런 말하고 마심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앞에 가는 말들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출주 주기로 돌아왔고 앞에 가는 말들이 싸우고 그런 편성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8번 제다이 이번 경주에서는 노리셔야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2등급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5번 조이브라드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직전에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이어도 컨디션 전혀 이상이 없다. 조이브라드의 큐피드 미션. 쌍식은 못 맞췄어요. 복식 71배, 뭐 3복식도 130배. 제가 제대로 적중을 했던 경주였는데 이번에도 컨디션 좋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교류 경주가 있어서 다실바가 서울에서 올라와서 탔고 부담 중량 늘어난 거 전혀 문제 안 돼요. 예전에 58까지 달고 혼합 3군 경주에서도 우승을 했던 말이기 때문에 능력 발휘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조이브라드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17일 토요 경주 예상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기만 접종 구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편성 구도나 흐름은 분명 배당이 많이 나오는 경마일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점검도 잘 하고 현장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잘 살피고 축을 잘 살려서 최근 좋은 예상감 꼭 이어갈 수 있는 경마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7일 토요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